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송동현 선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금일 1월 15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간만에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아주 오랜만에 좀 시원한 상승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97.18로 1.58%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차트를 보시면 1.07% 690.39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양지수 모두 제가 주요하게 그어놓은 21선과 61선 위로 올라오면서 또 종별 초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계속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의 이유로는 역시나 좀 중국 쪽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계속 절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나 이런 부분,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단은 2136.40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목표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긍정적인 지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서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의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서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부양책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역시도 좀 달러가 약세로 좀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만약에 다다른다면 그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기를 바랍니다만, 우선은 좀 주의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워낙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포인트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만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으로는 해제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일 역시도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와의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업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고용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담해서 고용률을 높이자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결과로 나와야만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어떤 기대 심리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의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1선을 강하게 뚫고 상승해주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원래 흐름이 더 약했는데 금일 역시 6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추세가 일단 45도 각도보다는 좀 더 처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흐름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미리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목표치를 711포인트 정도까지 잡고 우선은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목표치를 잡고 추가적으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좋은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외인이 12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역시 2900억 또 강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00억, 기관이 3억 정도 또 매수를 해줬네요.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이 계속적인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관심을 드려왔고요. 일단은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남북 경협주, 그리고 5G, 자율주행차, 일부 바이오주, 수소차 등등 중소형 건설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금일 같은 경우는 수소차, EM코리아 5%대 상승으로 나와주었고요. 동양네트워크스, 개별적인 바이오 모멘텀 있는 종목도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A테크, 자율주행차, 이수페타시스, 5G 관련된 종목, 그리고 금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현대그룹주는 일단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섹터군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전해보겠고요. 금일 어떤 업종이 또 상승했는지 한번 볼게요. 금일 조선이 굉장히 좋았네요. 한진중공업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재개에 대한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현대일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조선주, 오늘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다수 좋은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한진중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 역시나 이제 기업 회생에 대한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필리핀과 수빅조선소 기업 회생 계기로 상한가, 이런 또 뉴스가 나와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 부양되고 있고 조선 업종들의 어떤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조선 업종이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조선 업종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카, 이 두 업종이, 이 섹터가 또 주목을 많이 받았네요. 스마트 카드는 유비벨럭스 24%, 바이오스마트 5%, 코나이 등등. 스마트카 역시 유비벨럭스, 만도, LG노텍,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S 2019가 이제 끝났고, 관련된 자율주행차라든지 5G 이런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일 또 그 기업인들과의 어떤 만남,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려보겠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금일 거의 5%대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빠른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저평가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 특히 이제 수소차인데요. 수소차 관련된 그런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고, 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좀 형성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황도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에 대해서 북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 향후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향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었고,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 전반적인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매량에 대한 시황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어야 좀 접근 가능한 섹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관련된 주식, 유신이라든지 도화엔지니어링, 사실 이 부분들은 철도주에 가깝습니다. 사실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신도 마찬가지, 도화엔지니어링도 뭐 철도 설계 관련된 회사죠.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나왔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일찍 복귀했다는 점, 그리고 친서 전달을 통해서 김영철 북한의 위원이 이제 또 미국에 방문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남북 경협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 관련된 주식도 잠깐 볼게요. 역시나 이 19년도는 건설주가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로는 19년도 하반기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GTX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또 건설이 되죠.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건설주, 부품주 등등이 또 추가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또 유가의 흐름들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그러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두 가지만 볼게요. 일단 증권업 역시도 오늘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든브리지 증권 같은 경우는 네이버 IT 회사들이 이제 증권업을 인수한다는 점이 또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 역시도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는 점 등등이 특징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반도체가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 3%, 삼성전자 2.62%.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계속적인 고점론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반도체 둔항, 시황 둔항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금일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메모리 값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텍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이렇게 등등 오늘 금일의 어떤 상승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지수는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상단으로 가면 갈수록 워낙 그동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심 종목은 역시나 남북경협주라든지 수소차, 5G, 자율주행, 그리고 일부 개별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으로 계속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좀 즐기실 수 있겠지만 또 상단으로 갈수록 계속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이런 또 시황대가 또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의 주식TV 연락을 주셔서 꼭 포트폴리오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하셔서 같이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투자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